자, 만일 여러분이 SNS에 주제를 다룬다면 어떤 주제를 다루고 싶은지 한번 채팅창으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루고 싶다. 그러면 어떤 주제를 다루고 싶으세요? 조경 좋죠. 이 조경을 다룰 때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경이라고 하면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경을 다루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좁혀가지고 조경 분야를 만약 다룬다라면 그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요즘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인테리어 할 때도 인테리어의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조명 이런 딱 하나만 이렇게 한다든지 야외등 이렇게 하나만 한다든지 조경을 저도 잘 모르지만 저도 지금 단독주택에 있거든요. 그럼 주택 내에 조그만 정원 조경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라면 굉장히 관심 있겠죠. 주택에 대한 로망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할 수 있겠죠. 저도 이제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통번역 활동 이런 거는 아주 좋죠. 통번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밀화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은 없지만 굉장히 정밀화되어 있고,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이거는 해외 구독자들도 이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외 취업을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정밀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관심사를 이제 조금 더 넓혀서 이렇게 하면 폭넓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독서도 아주 좋습니다. 저도 독서를 다루긴 해도 조금밖에 못 다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끊이지 않고 다룰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독서도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SNS에 글을 올릴 때도 하나 책 쓰고 하나 리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보면 정말 좋은 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필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별도로 이미지에 집어넣거나 그게 여러분 생각을 덧대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SNS에 이런 식으로 올려나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책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처를 밝혔기 때문에 그 생각에 여러분 생각을 덧대면 여러분의 책이 나중에 탄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많이 모아두면 한 100개 정도만 모아두시면 책 한 권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주 좋습니다. 책도 너무 괜찮겠죠. 이런 것들 너무 좋습니다. 책도 좋고요. 영화도 너무 끊이지 않고 좋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영화를 한 5,000편 정도 봐서 정말 순수한 영화 많이 합니다. 영화를 미치도록 좋아하거든요. 근데 영화를 너무 잘 만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엄두가 안 나서 하긴 하는데 어쨌든 영화책도 제가 하나를 쓰긴 쓸 거거든요. 그런 것도 주제별로 영화가 던지는 인생 질문이라는 책으로 주제를 저는 정해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또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제만 정하시면요. 그리고 주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참조로 주제를 무조건 내가 정했으니까 이걸로 끝이다. 아닙니다. 주제는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일단 시작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느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채널의 이제 페르소나를 정해야 돼요. 내가 어떤 채널인가 이런 페르소나를 정하고 지금 이제 북튜버 제가 아시는 분 중에도 책만 가지고 이제 구독자를 한 6만 명 정도 했거든요. 일체 다른 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개 올리시는데도 그 정도 올리더라고요. 저는 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친구는 주제를 계속 나누어 가지고 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페르소나를 딱 정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욕심이 좀 과대하긴 한데, 저는 하나의 거대한 채널이다, 방송 채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지금도 이제 가까운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위한 부분으로 쓰긴 했지만, 좀 정보들을 다루면서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저는 취업 진로 지도자들을 이제 양성하고 육성하고 대한민국의 이제 행복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좋은 취업을 해 나가는 방법, 마인드, 진로 선택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사람들을 양성하려고 하는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페이스북 이런 쪽에 이제 정보들을 정하거든요. 인스타 같은 경우에 지금은 사실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 이걸 요번에 하면서 좀 분리해서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이미지 중심으로 인스타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가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아트형, 아까 사진이나 이런 게 있다면 아마 굉장히 아트형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세계관, 그 다음 정보를 주느냐, 아니면 바이럴형이냐,
카툰 형식으로 이렇게 쓰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트위터 문법에 맞춰 가지고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정보냐 검색이냐 또 구독을 늘리는 개념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서로 다르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주제를 선택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강점, 역량, 약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잘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돈이 되는 것, 이런 걸 따라갈 수도 있어요.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웃는 이유는 뭐 몇만의 조회수가 넘어가는 게 방송 리뷰했을 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구독자도 뭐 한 번에 150명씩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나쁘진 않은데 저는 그냥 방송 순수한 그냥 리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끔 하거든요. 무명가 수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만의 색깔을 내는 것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가에 대한 이런 중요성들을 가지고 언급을 한 거거든요. 그냥 단순한 리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영화를 하더라도 어떤 생각들이 들어가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의 강점은 뭔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겠죠. 이 약점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편집이나 기술이나 디자인이나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약점은 가지고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부분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사진을 찍어 두시거나 캡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주제를 선정할 건지 여러분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열을 하면서 계속 해봐야 돼요. 바뀌어요. 이게 바뀌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블로그 했을 때 바뀌었어요. 취업을 이제 주제로 하려고 했는데요. 저도 이제 취업책을 쓰긴 했는데 이걸 계속해서 다루려고 하니까 뭔가 너무 많은 노하우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걸 계속해서 더 전문가스럽게 이렇게 써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북 블로그로 했어요. 책을 가지고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것도 생각보다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퀄리티를 훨씬 더 높게 쓰는 거예요. 이거 어렵네.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일상을 쓴 거예요. 일상 블로그로 해서 제가 만난 일상의 사람들, 깨달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썼는데, 이것도 좋았어요. 근데 이것도 시간 되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그래서 이제 상담 블로그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찾아나갑니다. 그 다음에 성향과 여러분이 취향을 보셔야 돼요. 어떤 성향이 있는 사람인지, 요즘 MBTI 좋아하잖아요. 저도 기본적으로 MBTI 조회수가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도 MBTI 또 다른 의사소통,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한 30개 정도 영상을 곧 올리기 시작할 건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성향이, 성격이 어떤 건지, 공감을 잘하는지, 관대한지, 개방적인, 창의적인지 이런 식으로 쫙 한번 성향을 써보는 거예요. MBTI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생각하는 성격도 쫙 나열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했을 때 즐거운지, 무엇을 했을 때 괴로운지, 괴로운 걸 쓰면 그 괴로운 걸 해결하는 이야기를 이제 쓰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괴로운 걸 이야기를 하면 공감을 많이 해요. 의외로 훨씬 더 많은 공감을 해요. 뭔가를 가르친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토로하면 훨씬 더 반응이 빠르게 더 많이 와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왜냐하면 그런 것에 이제 더 많은 SNS가 반응을 하거든요. 이런 게 좋아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습관 같은 것들. 요즘 미라클 모닝 이런 거 있잖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자마자 보니까 어떤 여성 변호사분 일어나는 것부터 해서 다 촬영을 하더라고요. 파자마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대단하구나. 일어나자마자 찍고 이렇게 올리는 것도 너무 대단하다. 습관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가에서부터 하는 부분들, 그 다음 각종 여러분 다양한 취미 활동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영화도 분야별로 이제 굉장히 취향을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 두는 것도, 장르를 다르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경험해온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소개서나 나중에 앞으로 면접하고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경험을 한 것을 지금 1학년부터 이제 4학년 대학원생까지 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해왔던 경험들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했었고, 어떤 교훈을 얻었었고, 어떤 실패를 했었고, 어떤 행동을 했었고, 그 이후에 뭐가 달라졌었고, 그 여기에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뭔데, 여기에 전달하고자 하는 나의 목적은 뭐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계속 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의 SNS나 이런 데에서 플랫폼에서 유용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자기소개서나 취업 전선에서도 굉장히 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창업을 하거나 독립을 할 때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거대한 정체성이 이제 수립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스토리들을 모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작업을 하는 것들이 디테일하게 작업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아는 그 블로그 이웃 중에 한 분은 그 낚시하는 걸 계속 올리셔서 그때 저는 이거 낚시가 뭐가 저는 지렁이를 옛날에 이렇게 잘 손으로 못 치워가지고 낚시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지금 방송도 나오고 구독자도 뭐 100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백종원 씨가 존경하는 사람이라고까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경험들,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쫙 다 정리를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경영학에서 많이 하는 3C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기업, 경쟁사, 고객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SNS 운영에 적용을 하면 운영자, 경쟁 계정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방문자나 그다음 이런 부분은 이제 분석해야겠죠. 그리고 이웃이나 팔로우나 구독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목적을 정해야 돼요. 방문자들의 운영 계정을 찾아야 하는 강점을 만들어야겠죠, 여러분이. 그래서 운영 주제하고 운영 계정의 특성을 여러분이 일단 파악을 해야 되고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타 경쟁 계정을 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뭔가 다른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아까 조경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조경이 뭔가 남다른 차별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 계정의 특성을 봐야 돼요. 이 계정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편집이 엉망인데도 어떻게 구독자가 많고 조회수가 많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강점과 차별성이 고객이 선호하는 형식으로 좀 어필을 해야 돼요. 내가 전달하는 식으로, 전에는, 지금도 저는 블로그 중심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원 소스 멀티 유저,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 해왔었단 말이에요. 이걸 조금 여러분 강의하면서 바꿔야 되겠다. 이제는 그때는 무작정 따라왔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따라오지 않는다. 매체보다 이제 매체만 특성을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목표로 하는 고객의 특성을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3C 분석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여러분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STP 분석입니다. 시장을 굉장히 세분화하고 촘촘할 필요가 있어요. SNS 상에서 메인 주제를 만드시고 여러 카테고리를 조금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주제가 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관심사가 좀 많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장 중심에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저는 성장이에요. 성장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모든 카테고리의 주제들을 중심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성장이 일어나도록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진로나 여러분 진로를 되게 진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진로는 인생의 모든 접점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취업이고 커리어고 경력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거기에서 성장이 일어나도록, 현실적인 성장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예를 들자면 그런 제 나름의 타켓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세분화된 타켓들을 이제 선정해야겠죠. 저는 이제 타켓이 이제 두 부류인데요. 여러분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스로 이제 자신의 진로와 취업과 커리어를 개척해 나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도움을 만드는 게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로 백서라는 책을 썼고, 올해는 이제 취업 백서라는 책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타켓을 만드는 타켓이 한 부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여러분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나 교사나 멘토나 상담자를 좀 가르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는 타겟팅이 있어요. 이 두 부류로 저 같은 경우에 타겟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이제 타겟 부류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타겟 선정을 하고, 그 다음 포지셔닝을 정해야 돼요. 마이클 포터의 이제 포지셔닝 전략이 있잖아요.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야구도 마찬가지고, 공이 어디로 올 건지 이걸 보고 여러분이 해야 되듯이, 고객의 위치에 내가 고객이 싼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비싼 걸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평소엔 돈이 없지만 그런 걸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니즈가 서로 다른데요. 그 안에 고객의 모든 포지셔닝에 내가 위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 품질이냐, 가격이냐, 브랜드냐, 여기에 따라서 접점을 이제 포지셔닝 위치를 선점을 해야 돼요.